이 시간에는 실수로 자신이 싫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성된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이 완성된 사람과 더 많이 고쳐야 될 그런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런데 나만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웃집 잔디밭이 풍성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입니다. 우리 집 잔디밭은 풀도 있고 구멍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웃집 잔디밭은 푸르고 고르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우리 집이나 옆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옆에서 보게 되면은 다 풍성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웃집 잔디밭도 막상 가까이서 직접 보면은 우리 집 잔디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이웃집 잔디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늘 정돈돼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생은 늘 가까이서 직접 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 엉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마감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골키퍼가 되려면 키가 커야 한다, 반응 속도가 좋아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런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볼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날아오는 볼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볼을 보고 눈을 감아버리면 골키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골키퍼가 되려면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삽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해결하려면 골키퍼처럼 그 실수를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실수에 대해 면밀히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장난 기계나 자동차를 수리공에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수리공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도 그 실수에 대해서 똑바로 정면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나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숨고자 하는 자는 망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삶입니다. 실수는 인생의 낭비 시간이 아닙니다. 실수는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심판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심판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인생은 정죄받는 자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국에 인생은 멀리 보고 넓게 보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완벽하고 야무지고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짠돌이나 핀잔을 받아가면서 악착같이 재테크하여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반면에 한 친구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성격이 허술하고 엉성합니다. 친구들에게 돈도 잘 씁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떼이기도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 두 친구를 멀리서 넓게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짠돌이 친구는 완벽하고 이기적인 면 때문에 돈은 모았지만 결혼을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허술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소개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내로부터 벤츠 자가용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은 넓게 보고 길게 보면 공평합니다. 죽는 순간에 공평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육체는 공평하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자신이 실수를 하였습니까?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까? 넓게 멀리 생각해 보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크게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털어버리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체 인생에서 그까지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인생은 멀리 보고 넓게 보면 공평합니다. 오늘 실수는 멀리 보면 전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털어버리고 일어나시면 됩니다.